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한 3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진퇴에 대해서 국회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일명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국회에 맡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적인 하야나 또는 국회를 통한 탄핵을 바랬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고 또 교활하게 속였다고 그렇게 분을 참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과 야하 3당에게 모든 공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한국 역사에서 이렇듯 권력을 가진 자가 야당에게 완전히 자신의 진퇴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 호기가 왔을 때 대부분 기득권 세력은 전쟁을 일으켜버리든지 쿠데타를 하든지 양민을 학살하든지 정권을 탈취하든지 대선에서 권력을 탈취를 했습니다. 실제로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남한에는 두 개의 세력이 싸웠습니다. 하나는 김구를 중심한 남북협상파와 이승만을 중심하는 단독 정부파입니다. 미 군정의 도움을 받은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세움으로 승리를 했지만 결국은 김일성이 군대를 몰고 남한에 쳐들어옵니다. 6.25 전쟁으로 결국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맙니다. 1960년 4.19 때는 이제 이승만이 하야합니다. 그래서 총선 때 민주당이 승리를 하죠. 그런데 구파인 윤보성 대통령과 신파인 장면 총리가 이제 다툽니다. 그래서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로 다 집어먹습니다. 1980년 11.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죠. 그런데 이 기회에 학생운동권에서 이제 학생회를 회복을 하고 전두환을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때 강경파와 온건파가 싸웁니다. 강경파는 뭐냐? 이제 우리가 서울역으로 가게 돼서 시민운동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전두환을 물러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온건파는 시민들이 호응할 때까지는 캠퍼스를 나가면 안 된다. 빌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강경파가 서울역으로 진출했고 전두환이가 땡볕 몰고 온다니까 결국은 회군을 했습니다. 대안 없이 결국은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역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나 강교를 유시한 호남권에서는 전두환이 물러나고 계속 데모를 했고 기다리고 있던 전두환이가 결국은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그리고 때리고 감옥 가게 해서 결국은 정권을 탈출을 합니다. 1987년 6월 12일 항쟁을 통해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삼김씨 분열로 말미암아 노태우가 대통령 탈취합니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 때 안철수와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를 놓고 다툽니다. 안철수가 자기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결국은 자살골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박근혜가 국정원을 동원하고 시발단 동원해서 수많은 부정선거하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치고 만 겁니다. 2016년 11월 29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진퇴 문제를 국회에 위임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야하 3당에게 이제 위임한 겁니다. 이것을 노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퇴진 문제를 국회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친박과 비박이 분열된 걸 막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하 3당이 해야 될 것은 친박으로부터 비박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탄핵을 가결해야 되는데 이제 좀처럼 비박이 친박으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대통령이 퇴진까지 하겠다고 한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탄핵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야하 3당과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첫 번째, 빨리 내각의 총리를 임명해야 합니다. 법무장관 사의를 표명했고 이제 수리되었습니다. 법무장관 세우려면 결국은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하 3당이 의논해서 빨리 총리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 대통령도 퇴진을 표명한 마당에 내각에 있는 총리를 이하 그 모든 장관들이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다 사임하게 되면 새로운 총리에 의해서 장관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행정부를
새로운 총리가 장악을 해서 한마디로 야당에 의한 국정이 계속되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탄핵 후 개헌 논의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친박으로부터 비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들에게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후 개헌 논의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 9일경에는 탄핵을 가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과 더불어서 이제 개헌 논의가 시작되겠는데, 네 번째, 다시금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개헌 반대 촛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야3당과 그리고 비박, 친박이 개헌 논의하는 걸 중지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가결한 것을 인용함으로 여섯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곱 번째, 대선을 통해서 야당이 이제 집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탄핵을 해야만 비박과 친박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선에서도 확실하게 야권이 권력을 잡습니다. 6월 10일 민주화항쟁을 통해서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명이 나와서 대선에 나갑니다.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렇듯 한국 역사가 한 20여 년 후퇴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탄핵뿐만 아니라 친박과 비박을 완전히 나눠게 해줘서 가장 여권에서 최고 득표자로 예상되는 반기문이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기문이 결국은 출마를 처리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과 비박을 나눈 것은 탄핵 후 개헌 수용이란 것을 국회에서 수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나서서 개헌 논의를 중지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야3당과 그리고 국민들이 지혜롭게 온유하면서도 인내하면서도 강경하게 이것을 밀어붙이게 되면 70년 기득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이 탄핵만을 계속 몰아붙여서 친박하고 비박을 계속 똘똘 뭉치게 하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제 지지가 올라오게 되면 탄핵도 물 건너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대선에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탄핵 후 개헌을 수용해서 친박과 비박을 나누고 탄핵을 가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